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BBQ가 2달 연속 치킨 값을 올리면서 치킨 한 마리의 값이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바이오 플랫폼사 코디엠의 사내 이사로 영입된 제임스 필리슨 머크사 부사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국내 유망 바이오 기술의 해외 이전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 등 노년층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잇따라 만나 현장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 정부의 정책 방향 키를 쥔 이들 위원회와의 만남에서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을 성토하며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창성동에 위치한 정부 청사별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단체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윤택한 삶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오늘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경영계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에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경련을 대신해 대기업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상의 역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등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 모색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BBQ가 치킨 값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올린 데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가격을 올린 건데요. 치킨값 2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BQ가 지난달에 이어 치킨값을 또 한 번 올렸습니다.
BBQ는 지난달 1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0% 인상한 데 이어 이달 5일 또다시 치킨값을 한 마리당 900원에서 2,500원가량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1차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던 20여 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가격 인상에서는 고가 메뉴 품목이 많이 포함돼 2만 원을 넘는 메뉴도 다수 생겼습니다. 제너시스 BBQ는 가맹주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맹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가격 인상 때 한 마리당 500원을 본사 광고비로 책정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이번 2차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BBQ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이후 치킨값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이 6월 말 6에서 7%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KFC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6.8%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BHC, 굽네치킨 등 다른 업체들도 현재 구체적인 가격 인상 얘기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발한 AI를 빌미로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2만 원을 넘어선 국민 간식 치킨.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달 코스닥의 한 바이오 기업이 세계 양대 제약회사인 머크사의 제임스 필립슨 인수합병 담당 부사장을 영입해 화제가 됐는데요. 바이오계는 물론 투자자들은 필립슨이 어떤 배경으로 영입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어제 방한한 제임스 필립슨 부사장이 세계 바이오 제약시장 동향 소개와 국내 제약시장에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바이오 원천 기술을 개발 확보하고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 코디엠. 이 회사가 오늘 개최한 바이오 포럼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 글로벌 2위 제약 바이오 회사인 머크의 제임스 필립슨 부사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부사장은 지난달 15일 코디엠의 사내이사로 영입됐는데 이를 두고 바이오 산업계에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대형 바이오 회사의 부사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동종 업계 사내이사로 영입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코디엠은 지난달 15일 공시를 통해 제임스 부사장의 영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러자 인터넷 포탈의 증권 게시판에는 제임스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영입된 것이 맞는지 등 진위 여부를 서로 주고받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제임스 부사장은 바이오 제약 시장의 라이센싱 인아웃과 M&A란 내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는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라이센싱 전문가답게 국내 유망 바이오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포부도 밝혔습니다. If the company can identify and develop innovative products, there is a clear need within the biotech field to reach out to startup companies as well as smaller biotechnology companies in order to address unmet needs as well as to help larger pharmaceutical companies hit their goals. And it really depends on the degree of innovation that can be identified and developed within Kodiam and even broader than that with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제임스 부사장은 30년째 머크사에서 인수합병과 신약 라이센싱 등을 총괄해온 사업 개발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지난 2009년엔 411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회사인 쉐링프라우 인수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코디엠은 앞으로 국내외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우선적으로 라이센싱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매월 내는 보험료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버릴 수도 없고 아픈 곳은 많아지는데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료 절약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와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8개 손보사는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약 5% 깎아주는 상품입니다. 단 교육을 받은 뒤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비싸다면 50에서 80세를 대상으로 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높지만 보험료는 최대 5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가입할 경우 일반 실손은 월 5968원, 노후 실손은 25,879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나눠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길게 잡고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을 받아야 연금소득세 5.5%만 낼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짧게 할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받습니다. 또 만 65세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5천만 원 납입까지는 유지 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적자는 변동성 위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펀드가 올해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신흥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인도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신흥국 주식형 펀드들의 실제 수익률은 어떤지, 인도 주식형 펀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습니까? 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신흥국 아시아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8.53%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17%를 조금 넘고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4% 정도인 데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몰렸던 글로벌 펀드 자금이 올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신흥국으로 몰려 주가가 많이 오른 덕분입니다. 17개 펀드 중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 친디아 컨슈머 펀드로 23.5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관광업체 시트립과 식품회사 네슬레 인도 등 소비재 기업에 투자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자금도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한국 등 신흥국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GEM 펀드에는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1월에서 5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4조 8,60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네. 국내에서 운용되는 이 아시아 신흥국 투자 펀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투자 펀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각국의 중소형 내수주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교육업체인 TAL 에듀케이션 그룹과 인도네시아 통신업체 텔레코무니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사 에어아시아 그룹 등 내수 종목들이 대부분 펀드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 덕에 신흥국의 내수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망도 좋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규제에 대한 우려 등 신흥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아시아 신흥국에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인도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때 신흥국 펀드의 최강자로 불렸던 중국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금융 통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또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인도 주식형 펀드에는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기준 3,869억 원이었던 인도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이달 5일 기준으로 6,133억 원으로 58% 넘게 불어났습니다. 인도 펀드가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모디 정부의 제조업 중심 경제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고 주마다 다른 부가가치세 제도를 하나로 통일한 단일 부가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인도 증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 센섹스 지수는 연초 이후 기업 실적 개선과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들어 17.48% 상승하며 현재 31,200을 넘어섰습니다. 증시가 호황을 보이자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8.03%로 4.65%인 중국보다도 훨씬 높고 연초 이후 수익률도 19.28%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와 신흥국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크게 앞섰습니다. 인도 펀드의 경우도 중소형주를 담은 펀드가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ETF를 제외하고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펀드는 삼성클래식 인도 중소형 포커스 연금 증권자 투자 신탁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이 26.14%에 달했습니다. 미래에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증권자 투자 신탁도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인도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 중소형주 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인도의 경우 얼마 전에 화폐 개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인도의 경우도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신흥국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투자로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망이 좋은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 금융,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아시아 신흥국 펀드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도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과 외교안보부처를 향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자주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되 완전한 북핵 폐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있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30대 절반 가까이는 월세 주택에 살고 집을 갖고 있던 50대도 있던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옮겨가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45.6%가 월세 주택에 살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0대 월세 비율은 2015년 13.8%에서 지난해 22.4%로 급격히 증가했고 서울 시민 전체를 봐도 월세 비중이 31.3%에 달해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세보다 월세 거주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시민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 달간 서울시에 사는 2만 가구와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과 2월 29일, 3월 31일 등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10억 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03%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연체율은 은행들이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분기 말에 낮아지고 이후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왔는데 전달인 3월 대비 상승은 이런 분기 말 효과가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 4월 연체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 대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올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8%포인트, 기업 대출은 0.1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신용정보협회는 오늘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민원 제로화를 위한 준법주신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협회 회원사인 24개 채권주심회사 임직원 300여 명은 추심 업무 시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를 준법주심 민원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아 단 한 건의 잘못된 채권 추심도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권을 매입할 수는 없고 추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업자와 다릅니다. 협회는 이어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규와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민원 예방 수칙 등 교육을 했습니다. 무학그룹이 베트남 주류회사 빅토리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인도 차이나반도 국가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스타트업 노매드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가진 5년 미만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거래된 상가 오피스 거래 건수는 8,666건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상가 오피스 거래 건수 31.3%에 해당합니다. 롯데백화점의 자사상품본부 바이어들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신사동 롯데 L큐브에서 제1회 바이어 벼룩시장을 엽니다. 28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하며 의류와 명품, 잡화 등이 1,000원에서 25만 원의 가격대에 판매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일보 최씨입니다. 내일 서울 등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높은 기온에 더욱 더워집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 서울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대구 역시 3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예년보다도 높아 덥겠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강할 때는 기온이 높게 오를 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강해지죠. 중북부 지방으로 약간 나쁨, 그 밖에 전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고요. 자외선이 강하면서 오존의 생성이 활발해져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에 해당됩니다. 한편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중북부로는 낮 동안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강원 동해안으로 낮 동안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한낮에 광주, 전주 28도, 대구는 31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 남부 전역으로 확대된 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